안녕하세요. 일반고 대학교 박쌤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정시 숭실대 편입니다. 역시 피했으면 하는 학과와 그 상대적으로 유리한 학과가 뭐가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전형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주 주관적인 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꼭 맞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로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래도 아주 허튼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숭실대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가 총점 변화입니다. 작년까지 총점이 700점 만점이었어요. 총점이 700점 만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000점 만점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작년 입시 결과를 보시면요. 이게 뭐 700점 기준으로 해서 600 몇십 점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표준 점수 보는 대학이죠. 그러니까 640점, 600점대로 나오죠. 근데 올해 이제 수능을 보면 이제 1000점 만점이니까 900 몇십 점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작년 점수를 보면서 나와의 점수에 어떤 차이가 있구나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변환해서 보셔야 돼요. 숭실대 정도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군에 관련된 것들을 볼까요? 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과 계열은 가군이 주력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과 계열은 가군과 다군인데 보통 다군이 주력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군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보시면 올해 숭실대 구성인데 모집군별 모집단위 보시면 문과는 가군에 대부분 이렇게 몰려있죠. 잠시만요. 이걸 안 켰네요. 마우스를 다시 보시면 가군은 많은 학과들이 있죠. 가군에 인문계열, 예체능계열에 많은 학과들이 있고요. 경상계열도 가군에 있고요. 그리고 나군에 보면 특이한 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엔 영어 영문하고 도고동문이 있고요. 가군에 이제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입시 결과를 놓고 나중에 비교를 하실 때 영어 영문하고 도고동문 같은 경우에 다른 학과하고 섞어가지고 순위를 비교해 보시면 안 돼요. 군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군 내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 다군에 여기에 자연계열 1일 모두가 여기 있고요. 이에서도 건축이라던가 소프트웨어 산업정보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이제 여기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크게 구성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군 비교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반영 비율을 볼게요. 반영 비율을 보면 보통 이제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요,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1, 자연계열 2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좀 특징이 있어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문과계열이니까 당연히 국어 35%, 이게 뭐 변화되지는 않은데 수학이 25%, 영어 20%, 탐구가 평균, 국어목 평균 해가지고 20%예요. 자연계열이 1과 2로 나눠지는데 1, 2의 특징이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반영 비율은 동일합니다. 국어가 20, 수학이 35, 영어 20, 과탐 25. 근데 자연계열을 2도 반영 비율 자체는 똑같은데 수학이 1 같은 경우엔 미적하고 기하만인데 이거는 전부 모두 가능. 통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35가 되는 거고 영어 20, 탐구도 사과탐입니다. 사과탐 25입니다. 이렇게 열려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을까요? 볼까요? 뭐 좀 수능 100이고 여기에 입학 정원 있고 이게 제가 보려는 건 이게 아닌데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죠? 인문계열 국어 35, 수학 25, 영어 20, 탐구 29. 근데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는 문과임에도
국어가 25, 수학이 35, 영어가 20, 탐구가 20이죠. 정상계열. 문과임에도 국어 25, 수학이 35, 영어 20, 탐구가 2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제가 명지대나 광운대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과 계열이 교차 지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 올해는 수학이 35%잖아요. 5%. 엄청 크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어느 학교 수준까지 교차 지원으로 들어가느냐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숭실대라고 했을 때 뭐 다른 학과 몰라도 경상 계열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른 학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뭘 수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과연 교차 지원을 받을 수 인문 계열로 교차 지원을 들어올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자연계열 2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연계열 2에는 가산점이 붙어요.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가산점이 작년에 10%였어요. 10%였는데, 올해 5%로 줄었습니다. 이게 나왔을까요? 여기 있죠. 과학도 5% 있습니다. 과학 줄었고 거기에 과학도 과탐도 5%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두셔야 될게요. 가산점이라는 게 가산점이라는 게 100분위에 붙는 가산점하고 표준 점수에 붙는 가산점의 의미가 달라요. 뭐 예를 들어 표준 점수가 예를 들어 뭐 150점이다. 표준 점수는 200점이죠. 200점 만점이죠. 50점이면 말이 안 되고 표준 점수로 한 120점 나왔다고 쳐볼게요. 여기에 10%면 몇 점인가요? 12점이죠. 100분위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80% 정도 된다고 쳐보면 80%에 10%면 8점밖에 안 됩니다. 100분위로는. 같은 10%라도 점수 차이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엔 표준 점수의 10%였고 올해는 표준 점수의 5%예요. 그러면 수학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 자연계열이는 사과탐이 열리고 확통까지 열렸다 하더라도 문과 학생이 유입이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학의 갭을 극복할 수가 없고요. 확통을 선택한 학생이 가산점까지 하면서 들어올 수는 없는. 안 그래도 힘든데 올해 수학 문과가 너무 힘들죠. 확통이. 점수 잘 받기가 너무 힘드니까 문과 학생 진입은 사실상 어렵다. 작년보다 더 어렵다. 근데 작년에도 어차피 못 들어왔어요. 표준 점수 때문에. 표준 점수의 가산점이 10%라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이과 학생들의 올해는 수학 점수 같이 상당수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 점수 좋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수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감소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신경 쓰셔야 돼요. 반영 비율에서 이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 반영 등급. 이걸 한번 볼게요. 영어 같은 경우에 얘는 100점, 뭐 90점 등급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1등급 200, 2등급 194, 3등급 186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이제 영어의 반영 비율 자체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라 근데 이제 등급 간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6점, 물론 뭐 차이가 나긴 하는데 200점 만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 100점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근데 숭실대 합격한 학생들 평균 영어 등급을 보면 1점대 중후반이에요. 보통 한 1.7, 1.8 이렇게 나오니까 2등급이 상당수의 1등급 약간, 3등급 약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등급이면 뭐 크게 불리하지 않다. 영어는 2등급 정도면 숭실대 느낌 무난하다. 자, 등급 간 차이를 체크해 보시고요. 참고로 4등급 가면 차이가 너무 멀어지죠. 3등급에서 차이가 좀 벌어져서 보통 3등급에서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시고요. 한 2등급 정도면 다른 과목 하는데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2등급 정도. 저희가 고려해 보면 2등급 정도가 보편적. 나중에 그 입시 결과 한번 보시면요. 한번 볼까요? 그냥.
여긴 안 나왔네. 다른 데 나왔네. 보통 한 1.7, 1.8, 뭐 1.6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등급이면 좀 유리하고, 당연히 1등급이면 뭐 최고 등급인데 유리하겠죠. 근데 뭐 2등급 때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 2등급 불리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에 영상들을 너무 길게 찍었더니 힘들어해서, 제가 힘들어서 이번에 좀 촬영 시간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학과들을 좀 살펴볼까요? 그 입결을 살펴보시면 작년에 뭐부터 볼까요? 문과부터 볼까요? 문과부터 보죠. 작년 보시면 백분위 때가 작년 85, 86 요 정도 때, 그리고 경상 계열을 보면 87 뭐 이렇게 넘어가죠. 2020 학년도 봐도 여기 그 인문 쪽은 87, 88 찍고 경상이 상대적으로 높진 않네요. 여기에 비하면. 근데 작년 보면 이제 87, 86, 87, 87, 86, 87 경상은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차이가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숭실대 백분위를 보면 숭실대는 표준 점수를 보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표준 점수로는 이 차이를 보기가 쉽지 않아서 학생들이 이해가 쉽지 않아서 그냥 백분위로 그 학과의 어떤 격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입결 차이를 좀 보려고 해요. 85, 84, 83 뭐 이렇게 나오고 경상이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숭실대 백분위 얘기를 할 때는 보통 86, 88 인문 계열 보고요. 경상 계열은 89 정도 봐요. 이 정도 보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경상 계열이 선호도가 높아서가 아니고요. 수학 점수의 비중이 35% 높고 경상 계열이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문과에서 수학 잘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공부 잘하죠. 아닌가요? 네, 보통 문과에서도 수학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공부 잘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보통 경상 계열 백분위가 높고,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것들이, 아까 이제 제가 그냥 수시에서는 제가 모든 학과들을 그냥 그대로 모든 학과의 서열을 다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학과, 올라갈 학과를 파악을 하는데, 정시에서는 군별로 나눠진 걸 봐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군별로 나눠진 걸 봤을 때 영어하고 도고동문이 나군이었죠. 영어하고 도고동문. 이 두 개만 따로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한테 영어하고 도고동문을 비교해 보면 어디를 가시겠어요? 그냥 선택권을 줘서 아무데나 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호학과는 영어 영문 쪽입니다. 그래서 영어 영문의 백분위가 더 높은 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 심리가 보면요. 재작년에 봤을 때 이게 7컷인데 70%의 컷인데 10명이 합격했다 그러면 7등의 성적이죠. 7등의 성적을 봤을 때 영어 영문이 86.3이었고요. 국어 동문이 87.8이에요. 학생들이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왕이면 이게 갭이 더 벌어져야 되는데. 물론 표준 점수를 보면요. 약간 영어 영문이 높습니다. 영어 영문이. 이쪽에서 높죠. 근데 백분위에서 보면 도고 동문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갭이 영어 영문이 훨씬 더 높아야 돼요. 더 높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랄까 비슷한 점수면 이왕이면 영어 영문 가자라고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요인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적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이듯이 갭이 조금 더 벌어지게 돼 있고요. 이게 지금 7컷이지만 80%, 90%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차이가 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도고동문이 여기서도 백분위가 좀 낮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뒤로 가보면 더 낮은 점수의 학생들이 도고동문으로 많이 붙었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향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고동문으로 몰리겠죠. 그러니까 영어 영문은 올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나군에서는 학과 나군에서는 영어 영문 조금 좀 더 조심. 그러니까 상향 지원으로는 영어 영문이 조심이 아니죠. 말 잘못했네요. 도고동문 조심. 나군에서 나군으로 상향 지원할 거다. 그리고 영어하고 독어 동문 가지고 고민한다. 그러면 저는 영어 영문 쓰라고 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독어 동문이 더 전통적으로 낮아요. 근데.
근데 점수가 약간 모자르다. 약간 모자르다.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모자르다. 보동. 어차피 떨어질 거 좀 많이 모자른데 쓴다. 그러면 영어 영문.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렇게 갈 것 같고요. 또 볼까요? 그거를 제외하고 봤을 때 또 조심하셔야 될 게 국어 국문이 640. 올해는 중어 중문도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낮죠? 2020에서 봤을 때 중어 중문하고 다른 학과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40. 일어일문이 좀 낮고요. 얘네들이 어문 계열이 보통 아둥바둥 하는데 거기서 국어 국문이 조금 더 선호도가 좋아요. 근데 중어 중문을 일어일문하고 아둥바둥 하니까 학생들이 소설을 써볼게요. 내가 점수를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은데 보니까 7컷 기준이 일어일문이 조금 낮네. 그러면 일어일문으로 오고 중어 중문을 회피하는 거예요. 보통 역전이 되죠. 근데 올해는 보면 중어 중문하고 일어일문하고 갭이 차이가 많이 나죠. 국어 국문이 어중간하고요. 조심하세요. 중어 중문. 그래서 올해 가군 중어 중문 다소 반등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상 계열은 문과 학생들 조심하세요. 경상 계열 올해 이과 학생들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할 때도 이 순위들 보고 넣을 거거든요. 어디 넣을까요? 막 추천하고 싶은 학과들이 막 있는데 말을 해도 되나? 네. 저라면 아니요. 조심하세요. 여기서 말했다가 또 괜히 나중에 역전되면. 자, 자연계열 볼게요. 자연계열 이쪽 보면요. 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게 건축이 계속 세거든요. 근데 이 자연계열, 이 자연으로 묶여져 있는데 입결 보실 때 입결 결과 볼 때 이과는 자연계열 1, 2 구분해서 볼 것.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보면 점수대가 81, 88. 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이건 자연계열 2고 정보통계 보험 수리학과는 자연계열 2가 되는 거고요.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는 자연계열 1이 되는 거예요. 1과 2의 차이가 뭐였죠? 2는 가산점이 있죠. 그래서 가산점이 있는 데는 이렇게 점수대가 높게 나오겠죠. 표준 점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군에서도 구성되는 것들이 달랐죠. 보시면 자연계열 2는 상하탐 다 열려있고 거기에다 2에는 가산점까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더 잘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군에서도 아까 봤을 때 군도 달라요. 군도 다르죠. 오케이. 물론 같은 다군에 있는 학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점수를. 구분해서 보시고 자연계열 1은 1끼리, 2는 2끼리 구분해서 보세요. 여기서도 조금만 더 힌트를 드리자면 작년에 건축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여기도 나오긴 나왔죠. 뭐 점수가 이렇게 해서 표준 점수는 몰라도 100분위로는 이제 올 7컷이 올라간 것들이 보이고 막 그러는데 작년에 건축하고 건축학 전공하고 실내 이 두 개가요. 평균 점수가 엄청 올랐어요. 여긴 7컷이잖아요. 100분위 평균 보면요. 평균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건축 넣는 학생들 기준이 이렇게까지 빡세게 안 잡아도 좀 괜찮지 않을까? 약간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건축 같은 경우에. 너무 높아요. 그리고 작년에 떨어졌던 데가 어디에 떨어졌더라? 이과에서는 그랬고 문과 보면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표시가 안 되죠. 이게 모집 인원이 3명밖에 안 돼요. 3명 미치면요. 보통 표시가 안 돼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작년에 철학이 크게 여기 뭐야? 철학이 크게 올랐나 떨어졌나? 근데 철학이 올랐나 떨어졌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러니까 철학과도 어쨌든 요 올해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철학과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올랐나 떨어졌나 제가 지금 머리 생각나는 걸 가지고 하는 건데 정치 외교 그리고 여기서 정치 외교 조심하세요. 올해 정치 외교 그리고 그래서 여기 적다 말았는데 건축 살짝 약세 예상하고요. 정치 외교는 조심 반등 요소. 정치 외교하고 언론 이 두 학관 조심하셔야 돼요. 일때 정치 외교 언론 홍보는 보시면 백분위도 많이 낮았죠. 이게 이런 거는 다음 해는 반드시 보통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 외교하고 언론 홍보는 비슷한 급간에서 고르신다면 다른 학과 고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학과를 상향해서 지원하겠다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21과 2020을 봐서 보통 옳은 곳에서 넣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상향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끝라인을 잡는 그런 학과를 비교해 보지 마시고 점수가 많이 오른 학과에 대한 이건 심리 게임이거든요. 부담감을 갖고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비슷한 그러니까 자연계열 1학과 중에서 점수가 지나치게 센 학과라던가 자연계열 2 전형에서 지나치게 센 학과를 고르시는 게 낫습니다. 과감하게 상향을 할 때는 그런 거예요. 벌써 막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서 센 거? 지금 앞에서 너무 좀 얘기를 했더니만 뭐라 그래서 네, 좀 조심하는데 보시면 지금 막 보이잖아요. 벌써 지나치게 센 거. 그러니까 같은 계열과 같은 군에서 비교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거는 그냥 내가 한 장 과감하게 넣는다 했을 때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군에서 다른 학교에서 안정이나 적정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징적인 것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학과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산업정보 같은 경우도 이게 여기 보이는 것보다도 평균 백분위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것도 산업정보 같은 경우도 좀 약세를 보일 수 있겠죠. 이런 얘기 자꾸 해도 되나? 하여튼 얘는 뭐 너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보일 수 있는 거니까 그 군 내에서 이제 이동되는 부분들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중하게 지원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 교과 전형하고는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시는 6개를 그냥 공평하게 넣는 거라 그 속에서 학과 순위가 많이 요동치는데 정시는 군내에서의 요동치는 학과 순위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높아지면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네요. 네,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